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같은 연금을 받으며 같은 금액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매일이 여행 같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같은 돈을 쓰는데 삶의 만족도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은퇴의 질은 단순히 재정 상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것이 소비가 되는지 혹은 의미 있는 지출이 되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쓰는 돈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명의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김선호 씨입니다. 김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월 약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은퇴자의 재정 구조죠. 하지만 문제는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김 씨의 한 달 지출을 살펴보면 식비와 공과금, 통신비 등 필수 생활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하루 일과는 TV를 보거나 근처 마트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난 아껴 쓰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반면 65세 이정화 씨의 한 달 생활비 역시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쓰이는 구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씨는 식비와 공과금 등 기본적인 지출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매달 10만 원을 경험비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과 공연을 보거나 인근 문화센터 강좌를 들었습니다. 또 5만 원은 기부통장으로 돌려 지역 복지관 아이들에게 작은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세상이 더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같은 금액이지만 김 씨의 돈은 유지에 쓰였고 이 씨의 돈은 의미에 쓰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심리적으로도 확연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남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면 이 씨는 자신이 세상과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동일한 수준의 지출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돈을 쓰는 방식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소비심리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소득 수준의 은퇴자 중 관계 지출이나 경험 지출을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단순 생활비 지출만 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돈이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의미를 사고 관계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결국 상담을 통해 소비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사회참여비로 따로 분리하고 그 돈으로 작은 마을 신문 편집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가 늘어나며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이 내 삶을 관리하고 있었더군요. 이제는 그 관계를 되돌렸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이후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목적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경제적 소비에서 심리적 소비로, 유지비에서 관계비로, 불안에서 의미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의 소비입니다. 은퇴자 중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계산이 되지만 시간은 방향이 없으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김 씨처럼 하루 대부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그 시간은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 일, 관계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면 같은 하루라도 훨씬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돈의 질은 시간의 질과 함께 움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책과 역할이 나를 규정했지만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나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내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생존 소비를 넘어 의미 소비로 가야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식사로 바꾸는 것이죠. 둘째, 개인 중심의 지출에서 관계 중심의 지출로 옮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보다 함께를 위해 쓰는 돈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단기적 소비 대신 경험적 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건보다 추억이, 소유보다 경험이 은퇴 후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결국 은퇴의 질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쓰며 삶이 비워지고 어떤 이는 돈을 쓰며 삶이 채워집니다.
같은 250만 원이라도 그것이 나를 고립시키는 소비가 될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소비가 될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흔적을 남기는 도구라는 것.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지출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다시 짓는 사람, 그가 진짜 풍요로운 은퇴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 달 200만 원은 당신을 지탱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나요? 은퇴 후의 삶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모았느냐로 은퇴의 성패를 가르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풍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결핍을 느낀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닌 태도에서 비롯된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뀐다. 은퇴 이전의 소비는 대부분 외부의 기준에 맞춰진다. 사회적 지위, 직업, 관계, 체면 같은 것들이 소비의 기준을 만든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기준이 사라진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가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돈을 유지비로만 쓰며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지출을 찾아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결국 은퇴 이후의 소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돈을 잘 써서 삶이 바뀐 사람과 돈을 잘못 써서 더 불행해진 사람이 공존한다. 전자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한 사람이고 후자는 소비를 통해 불안을 키운 사람이다. 예를 들어 62세의 남성 어씨는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니던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침엔 무의식적으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점심엔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엔 TV를 보며 하루를 끝냈다. 돈은 그대로 쓰지만 삶의 의미는 줄어들었다. 그는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가요? 라고 물었다. 그 허무함의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돈을 쓰는 목적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유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65세 여성 B씨는 같은 금액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주 월요일마다 근처 카페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나갔다. 커피 한 잔 값 5,000원이었지만 그 돈이 만들어낸 관계와 대화는 금액 이상의 가치를 주었다. 또 매달 1만 원씩을 모아 동네의 노인정 꽃꽂이 프로그램 후원금으로 냈다. 그 돈은 크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미소와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땐 돈을 벌어서 썼지만 지금은 의미를 위해 쓴다는 게 달라요.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재정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돈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돈을 쓰는 이유와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한 사람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은 행복을 키우기 위해 돈을 쓴다. 결과적으로 같은 돈이지만 인생의 온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의식적 소비와 무의식적 소비의 차이라고 말한다. 의식적 소비란 돈을 쓸 때 그 지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고 쓰는 것이다. 반면 무의식적 소비는 그저 습관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습관, 가족 내의 역할, 사회적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대체로 무의식적이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의 의도와 목적이 없으면 공허해진다. 결국 돈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의 감정 구조다. 은퇴자 중에는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수입이 줄고 고정연금 외엔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자연스레 지출 공포가 생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공포가 은퇴 후 우울과 고립을 키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돈을 아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한 집단일수록 우울지수가 높았다고 한다. 돈을 쓰는 행위가 죄책감이 되면 삶은 점점 축소된다. 돈을 쓰는 것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행위이기도 하다. 적절한 지출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준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건 돈의 사용이 나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가이다. 단순한 낭비와 의미 있는 지출의 경계는 바로 자기 인식에서 갈린다.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에 맞는 지출을 한다. 반면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과거의 습관이나 사회의 시선에 휘둘려 돈을 쓴다.
은퇴 후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와서 돈 쓰는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이다. 실제로 소비의 방향을 조금만 조정해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 달 예산 중 10%만 의미 지출로 바꾸는 것이다. 취미나 배움, 관계 형성, 봉사 같은 영역에 일정 금액을 할당해 보는 것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돈이라면 그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결국 은퇴의 질은 돈의 관리보다 의도의 관리에 있다. 돈은 수단이고 목적은 삶이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자신을 통제하지만 돈에 끌려가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불안에 끌려다닌다.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왜 쓰느냐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처보다 새로운 가치관이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 채로는 결코 만족스러운 은퇴를 맞이할 수 없다. 돈이 줄어들면 함께 줄어드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후의 소비는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돈은 도구다. 그 도구는 당신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삶을 살릴 수도 고립시킬 수도 있다. 쓰는 돈이 같아도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공허해진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곧 삶의 방향이다. 은퇴의 질을 바꾸는 것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소비의 철학이다. 오늘도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 돈이 나를 다치게 하는 소비가 아니라 나를 열어주는 소비가 되길 바란다. 결국 돈은 사라지지만 돈이 만든 삶의 흔적은 남는다.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품격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삶의 결이다.